Jet planes in the night sky with you, getting high in the sunrise.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되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주제는 현재 그 사람의 속마음과 앞으로의 행동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기 4개의 카드 더미가 있어요.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나 마음에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5초의 시간 여유 드릴게요. 검은색, 하늘색, 노란색, 핑크색 순으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검은색 사인펜을 골라주신 여러분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제가 와갖고 자, 이건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 현재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의 흐름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사람하고 여러분은 타워 카드. 네, 갑작스럽게 우리 검은색 사인펜을 골라주신 여러분들은 갑작스럽게 이별을 했다든지 아니면 오래된 관계가 끝이 났어요. 혹은 어떻게 보면 이혼, 거의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할 줄 알았어요. 혹은 우리는 결혼하고 있었는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 지금 별거 중이에요. 오래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편은 전혀 어떤 행동, 연락이나 제스처나 움직임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하나의 계속 반복됐던 문제, 그걸로 인해서 내가 기다리다가 인내심이 다했다. 나는 기다리면 이 사람이 변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모르겠고 그도 모르겠고 서로 지켜보고만 있는 상태다 라고 보여집니다. 갑작스럽게 이별을 했거나 동거 중에 헤어졌거나 아니면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거나 이러한 분들이 이 1번 카드를 많이 뽑으신 것 같고, 만약 그러게 아니에요, 저는 전혀 지금 헤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면 저는 검은색 말고 다른 색 사인펜을 골라주시는 게 더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분 사이에서는 어떤 이슈적인 문제에서 앞으로의 가정을 계획해요, 미래를 계획해요, 우리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이 관계는 오래 갈 줄 알았어요 하는 이슈는 분명히 있었는데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별할 줄은 주변 사람도 몰랐고 나도 몰랐어 하는 이별을 맞으셨고, 현재 두 사람은 서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상대방의 깊은 속마음을 볼게요. 깊은 속마음 나기 아주 시커먼 카드로. 이 사람은 아직 여러분을 못 놓고는 있어요. 상대편 역시도 나도 정말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 너가 나랑 계속 같이 갈 줄 알았어. 너가 나의 가장 잘 맞는 이성적인 배우자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너는 정말 매력적이고 아직도 내가 사랑을 느끼는 감정은 가지고 있어. 이 상대방도 여러분을 지금 못 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면 굉장히 자기 마음이 순수해지고 편안해지고, 첫째로 이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은 나를 편안하게 해줘요. 나를 안정을 줘요. 나를 피곤하게 하지 않아요. 나를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 이슈가 제일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굉장히 어떤 외모가 화려하다든지 아니면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은 그런 스타일일 수가 있고, 지금 검은색 사인펜을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내면에 순수함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반복되는 이 잘못도 계속 기다려주거나 용서해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 정말 아니야, 나 헤어져야 된다는 거 저도 아는데 변하겠지, 이 사람 변하겠지 하고 계속 지켜봤던 모습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모성애가 강하거나 아니면 인내심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있으신 분이다 보니 이 사람이 난 당신하고 결혼할 거예요, 나 달라질 거야, 이거 고칠 거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믿으셨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와, 이번에는 진짜 안 되겠다 하고 헤어지신 분들, 혹은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계속 반복적인, 근데 제가 지금 카드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는 안 보여요. 왜냐면 이 사람 속마음에서 여러분은 완벽한 나의 배우자이고, 혹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부녀다 이런 것 같으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모습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행동력이 없어요. 지금 행동력이 없고 마음으로는 깊이 아직도 못 놓고 내가 너랑 헤어질 수 있을까? 아니 못 헤어질 것 같은데 우리는 아마 헤어지기 힘들걸?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켜만 보고 있지. 너를 생각하면 내가 행복하고 되게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지. 너 나한테 안정감을 줬지. 이 마음이 지금 나쁜 카드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속마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안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고 싶어도 뭔가 용기가 부족하고 이거에 대한 사태를 자기가 수습할 힘이 없는 거야. 지금은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잠깐만 좀 깊게 봐야겠지. 오랜만에 보는데 또 깊게 안 볼 수가 있나? 그래요. 깊게 한번 봅시다. 이 카드를. 자, 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어떠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일단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뽑아볼게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었던 고질적인 이슈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생각도 못한 시점에 헤어졌다라고 나오니까 그 이슈가 뭔지 카드 뒤집어졌어. 이슈가 뭔지 한번 뽑아볼게요. 누가 한 사람이 완전히 빡이 쳤는데. 아, 이렇게 봐도 되나? 아이고야. 펜타클이 계속 나와요, 상대방이. 아, 여러분이 지금 조금 냉정해지시려고 하고, 네. 두 사람 사이에서 이슈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조금 술을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이 더 좋아요. 나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마시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껴졌을 때는 내가 1순위가 아니야. 내가 1순위가 아니고 자꾸 너는 나한테는 말은 결혼하자, 사랑한다, 너한테 내가 정말 잘해줄게, 넌 정말 매력적이고 나한테 너무 고마운 사람이야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박이 치셨어. 왜냐면 이게 급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컴다운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급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이게 계속 반복됐고 여러분 계속 봐줬고 그걸 지켜줬거든. 당신은 약속 지킬 거야 하고 믿어줬거든. 근데 상대방이 또 했어 그걸.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 사람이 실수도 한두 번이지, 실수할 수도 있지. 하지만 여러분은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야.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이건 아니다,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헤어졌지만 상대나 여러분이나 서로가 아직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 보니까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서로 지켜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가능한 냉정함을 찾으려고 상대방은 칼을 빼들었어요. 펜타클에서 소드로 넘어오면서 기운의 변화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의 2023년 이제 1월 달이잖아요.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조율을 해. 월드카드가 떴네요 마지막에. 네, 여러분이 앞으로의 관계, 여러분 이분이 지금은 움직이는 카드가 없고 움직일 만한 용기도 없어요. 내적인 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좀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카톡 부서를 본다든지 인스타를 찾아온다든지 전화를 해 말어. 아 근데 내가 이거를 수습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데, 용기가 없는데.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깊숙한 내면에는 나는 그래도 너를 놓기가 힘들어. 너는 정말 나한테 편안한 안식처고 나한테 정말 배우자로서 딱이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놓을 수가 없어. 상대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당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 마음이 자꾸 힘들어져요. 힘들어져서 자기가 조율할 말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잘못을 깊게 깨달았다기보다는, 근데 이것도 뭐 깨달은 것이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 그거를 깨닫고 연락이 올 거예요. 월드카드가 떴기 때문에 연락이 오고, 만약 연락이 끊기신 분이라면, 지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면 어떠한 관계 흐름의 변화가 없었다면 흐름이 있을 거다, 흘러갈 거다, 관계가 변할 거다. 소드 카드를 빼들어는 에너지가 나왔다. 그 결과값은 월드는 어떤 하나의 세상이 창조됐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이 관계를 만들어 간다, 창조해 간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이 혹시 안 오시는 분들이, 연락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걸 볼 수가 있으니까 연락이 언제 올지 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되겠네요. 1월 첫째 주부터 연락이,
어떻게 두 사람 관계에서는 계속 포환주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이거는 결혼이 이슈가 100% 있었어. 100% 있었어. 그래서 연락이 온다면 첫째 주, 셋째 주에 연락이 온다. 첫째 주, 셋째 주에 연락이 오고, 이분은 다시 연락 왔을 때는 내가 잘못하는 거를 고칠 100%의 자신은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했어. 내가 한번 해볼게. 안 될 것 같아도 해볼게. 약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이 이 괴로움과 이거를 반복을 하다가 용기를 가지고 오는 연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쳐내시기보다는 상대를 조금 포용해 주는 게, 여러분도 정말 이 사람, 여러분 속마음에도 같이 포환주가 나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인연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드가 나와도 제가 늘상 말씀드린 거는 타로 카드는 참고만 할 뿐이지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타로 카드가 나와도 와, 안나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진짜 아닌데요 하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말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하시는 거기 때문에 카드는 참고만 하시고,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이 지금 연락이 만약에 없다 하면 용기가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리고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여러분을 결혼 상대자로 보고 있고 너무 매력적인 이성을 보고 있고 여러분의 그 순수함을 알아주는 사람이다. 근데 왜 본인은 그렇게 행동하냐고. 순수함을 알아줬으면 지도 순수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의 카드에서도 또 포환주가 또 떴어. 여러분한테 아직도 마음속에 너는 내 사람이야. 나는 너를 놓을 수 없어. 나를 보낼 수가 없어. 하는 이슈로 연락이 오는데, 언제? 1월 첫째 주나 셋째 주에 연락이 온다고 하니까, 연락이 와서 관계의 흐름은 월드카드. 결국은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하거나 이혼을 이야기가 오고 왔다면 이혼이 무산되거나, 둘이 별거를 했다면 이 부분이 잘 해결되거나 하는 결과값이 좋은 카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검은색 사인펜을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깊은 속마음부터는 아직도 여러분을 놓을 수 없고,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고, 또 상대방한테도 이게 갑작스럽고, 여러분은 또 나도 정말 얘가 이럴 줄 몰랐어. 이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그 일이 머지않아 해결은 될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엔 월드카드로 갈 것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타로 카드는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니까 2023년 1월에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좋은 카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어떡해. 나 진짜 이럴 때마다, 나 진짜 오랜만에 이 유튜브를 찍는데도 이럴 때마다 진짜 소름이 돋아. 좋은 카드를 보니까, 죄송해요. 강아지가 자꾸 올라와서. 좋은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검은색 사인펜을 뽑으신 분들이 우리 막 유튜브 연애 이런 연애 동영상 이런 거 많이 보면 아닌 사람인 거 우리가 알잖아. 이 사람 잘못됐고 나하고 정말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근데 이 사람하고는 어쨌든 인연이 길어요. 나 결혼까지 하라 소리는 못하겠는데, 왜냐면 결혼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결혼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말 고달파질 수도 있고 너무 행복해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결혼까지 하라는 소리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 검은색 사인펜을 뽑아주신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상대방과의 인연은 길어요. 오래 갈 인연이에요. 어차피 오래 갈 인연이고 다시 연결될 인연이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좋은 카드가 나왔네요. 네,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도 안나쌤, 저는 이 기다림이 너무 답답해요. 속이 터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혼자 주어진 시간이, 어떤 사람은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못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일 수 있으니까 이 시간 동안 내 일상을 살고, 나한테 포커스 집중하시고, 그리고 나의 자기 개발을 하시면서 조금 흘려보내시면 이분이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고 내가 놓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아주 많이 고민하고 노력을 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연락이 온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기다리는 거라고 해서 이 사람을 막 길을 조금씩 기다리는 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행복하는 거
하시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검은색 사인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리딩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시미타로의 안나입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리딩으로 찾아뵙게 돼서 우선 죄송하고요. 우리 하늘색 사인펜 뽑아주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의 속마음과 2023년의 행동의 변화,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이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 어땠는지, 그리고 2023년 관계의 변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고, 어떻게 소드가 왜 이렇게 많이, 어떻게 엄청나게 싸우셨어요, 혹시? 자, 카드에서 여러분들, 하늘색 사인펜을 주신 여러분들과 상대방은 엄청나게 크게 싸움이 있었고, 나 그 사람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 아파요. 상처받았어요. 아마 같이 상처받았을걸요? 이런 카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상처받았고 아픈데 연락이 완전 끊긴 건 아니야. 왜냐면 여기 3컵이 떠서 뭔가 연락을 띄엄띄엄은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다툼, 싸움이 있었고, 나도 너한테 상처 줬고 너도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근데 연락이 확 끊긴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예전처럼 막 좋았던 관계에서 연락하는 건 아니지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아는 정도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은 헤어지신 분들인가? 헤어지신 분들이 많겠죠? 뭔가 새로운 시작 이런 느낌은 안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한번 제가 추가 카드로 어떤 상황인지 더 정확하게 이 분들의 관계 흐름, 그리고 헤어진 분들인가 보다. 오늘 월드카드가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여러분들은 헤어진 과거형이 맞는데 어쩌면 헤어진 지 조금 됐어요. 많이 사서 우리는 싸워서 헤어진 지는 좀 됐는데, 지금 그냥 가끔 뭐 생일, 뭐 어떤 특별한 날에는 뭐 잘 지내 하고 연락은 하는 정도예요. 어쩌면 지금 하늘색 사인펜을 뽑아주신 여러분들한테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지. 봐, 여기는 헤어진 사람들이 맞아. 이분은 아마 여러분하고 만나는 중간에 뭔가 스트레스가 많으셨나봐. 그래서 헤어지고는 오히려 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조금 다소 편하네. 다소 밝아. 이런 분들 같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고 헤어졌을 가능성이 많아. 미안해. 난 너한테 좋은 남자가 못 되나봐. 좋은 여자가 안 되는 것 같아. 네, 그런 멍멍이 소리를 하면서 헤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뭐 헤어지고 난 뒤에 연락을 주고받는 거에 어떤 정답은 없지만, 근데도 이 사람이 가끔가다 연락을 전해줘오니 여러분이 이 사람 도대체 속마음이 뭐예요? 나 지금 누군가 썸 타는 사람이 있어요. 썸 타는 여자가 있고 썸 타는 남자가 있는데 얘가 자꾸 연락이 오니까 얘가 더 신경이 쓰여요. 이런 분들이 많이 뽑아주신 게 아닌가라는 카드상으로 봤을 때는 예측이 듭니다. 그럼 이 사람이 깊은 속마음, 아주 깊은 속마음답게 시커먼 카드로, 내 카드 예뻐, 이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카드? 월드카드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내가 너무 오랜만에 리딩을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좋게 나오지? 아, 그렇구나. 헤어진 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작년 10월 이전에 헤어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헤어졌을 땐 좋았어. 지가 헤어지고 싶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르 싸서 여러분이 먼저 헤어지자 할지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이 헤어지지 않았어도 이 사람이 헤어지자고 했을 사람이야. 뭐 자기가 잘난 줄 또 아는 사람이야. 실제로 잘나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잘난 줄도 알고 즐겁게 잘 지냈어요. 막 놀고 뭐 자기 개발하고 잘 지내다가 지금 후폭풍이 왔네. 여러분이 누가 생겼다고 하니까 다급했나? 지금 후폭풍이 왔거든요. 이게 이 파이브 펜타클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다시 한번 모아볼게요. 이제 후폭풍이 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예전에는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파이브 펜타클의 의미 보여주세요. 파이브 펜타클의 의미, 파이브 펜타클의 의미. 지금 후폭풍이 왔는 모습이 보여요. 아, 지금 내가 너를 놓친 게 조금 후회돼.
내가 많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딴 사람 만나는 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왜 불안해?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자기가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대. 안 될 줄 알았고, 너무 처음에 헤어졌을 때는 이 사람은 아니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못 놓고 자기를 포기 안 하고 또 자기를 붙잡고 자기한테 다가올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 이게 길어졌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불안하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너 나 말고 딴 사람 만나서 행복하면 어떡해? 이거 아니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 속마음은 처음에 너랑 헤어졌을 때 편안했어. 좋았어.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 싸우느니 너랑 헤어지기 더 좋아. 나 지금 즐겁다? 난 내 개발하고 이제 내 시간 가지고 너무 좋아. 딴 사람하고 썸도 타보고 너무 좋아. 근데 뭔가 이 사람도 잘 안 풀렸어. 잘 안 풀려서 후폭풍이 온 거야. 그래서 지금 속마음이 후폭풍이 왔다. 네가 딴 사람 만나는 거 나 싫은데, 나 불안해. 이대로 너를 진짜 영원히 놓칠까봐 불안해. 네가 나보다 더 행복할까봐 불안해. 사실 좀 이기적이면 또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분하고 관계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굉장히 신경이 쓰이시는데, 근데 진짜 이 하늘색 사인펜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뭔가 옆에 누가 있어서 얘가 무슨 마음으로 지금 자꾸 저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저 떠보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저한테 미련이 나와서 이런 거예요? 이게 궁금해서 지금 뽑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하늘색 사인펜을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나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프거든. 그래서 너한테 간다는 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이제는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조금 다소 그래도 여유가 있는 모습이세요. 여러분은 자존심도 세고 뽑아주신 분들이 상대는 자존심 세다기보다 좀 이기적이다. 사람을 카드로 봤을 때는 좀 이기적이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자기를 못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기적인 사람이고, 여러분은 자존심이 굉장히 세.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아픔을 힘들었는데 다시 하라고? 근데 안 났어요. 이 사람 왜 자꾸 연락하는 거예요? 띄엄띄엄 잊을만 하면 연락 오고, 이제 미련이 생겼고 후폭풍이 왔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하늘색 여러분들이 제 카드에서는 옆에 누군가 사랑하는 썸 타는 누군가가 있어요 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좋을지 한번 그거를 모아볼게요. 이것도 웃기다, 이렇게 뽑는 것도. 그래도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픔을 줬다고 해서 여기에 막 몇 개월 동안 막 몰입돼서 힘들어하지 않고 새로운 누군가를 만났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응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거에 이 사람이 나올지, 아니면 지금 내 옆에 누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올지 한번 뽑아볼게요. 과거 사람 한번 봅시다. 이 사람 탱컵이 계속 나오네. 여러분하고 잘 지내고 싶은가 봐. 지금 사람도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뭔가 신중하고, 뭔가 통찰력이 있고, 이 사람은, 사람의 내면을 그래도 볼 줄 알고, 근데도 굉장히 위트 있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괜찮고, 재주도 많아요. 근데 이 과거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 대한 어떤 욕심이 좀 커졌다. 이제 와서 남주기 낚아온 거야, 뭐야. 어이가 없네. 근데 이 사람은 좀, 나 이기적인 사람이야. 나 싫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자, 그럼, 누구를? 여기 왜 소드가 나왔지? 여러분, 이 사람 있는 게 좀 힘들구나. 잠깐만.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나올까요? 뭐야, 이거 데뷔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자, 이게 역방향으로 나왔는데 제가 돌리는 거는 역방향을 포함해서 같이 읽어드리는 거니까 따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상대방이 여러분을 못 놓치는 이유는 이제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이고 이기적인 생각이고, 상대는 지금 어쩐 이 열정이 커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데빌 카드가 구속된 관계, 속박된 관계,
섹슈얼적인 관계 이런 게 있지만 이건 아까 이렇게 역방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지금 새로 만난 사람한테도 100% 신뢰감이 없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 사람은 의외로 신중하고 통찰력이 있고 사람의 내면을 볼 줄, 겉으로는 좀 유머 감각 있고 막 장난꾸러기고 뭐 말만 잘해 뻔지를 해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면은 좀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방형으로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이 지레짐작으로 얘와 같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못 믿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얘한테 너무 뒤였거든.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아까 역방으로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사람 마음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상대는 이 지금 카드로 봤을 때는 흐름이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또 변할 수 있다는 거. 또 변할 수 있다. 왜냐면 데빌 카드이기 때문에 악마하고 거래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하나 줘야 되잖아. 영혼을 팔든 목숨을 내놓든 뭘 해야 되잖아. 이 말은 내가 이 사람하고 이만큼 다시 돌아가면 행복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만큼 또 내가 잃는 게 많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카드가 나오면 돌아가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씨, 또 얘는 또 이러네. 역시네.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카드는 어때요?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잖아요. 참고만 하시고 선택은 누구를 선택하든 여러분의 몫이지만 지금 만나는 사람을 단절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아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상대가 연락 오면 이게 무슨 꿈이야 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미련은 감일 수 있거든. 내가 미련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한테 아직 분노 감정이 남아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용서를 해야 돼요. 물론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을지언정,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끝이 나도 사과할 건 사과하는 사람이 있고, 나 지금 이거는 사과할게 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끝을 내는 사람이 있고, 끝났는데 내가 사과를 왜 해? 나 그거 왜 하는데? 우리 어차피 끝날 거잖아.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약간 후자 쪽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 잘 지냈다니까. 초반에는 헤어지고는 잘 지냈어. 근데 이제 와서 이거 아닌데? 이러다 진짜 딴 사람한테 가겠는데? 딴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는데? 이 생각이 든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의 10명 중에 8명 끝나는 마당에 사과하려고 하진 않죠. 인간이란 건 그런 존재거든요. 내가 어차피 쟤랑 이제 나랑 안 볼 건데 내가 비굴하게 사과해야 돼? 그건 비굴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 물론 데빌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난다면은 또 차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텐컵도 같이 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썸 타는 사람에 대한 여러분이 뭐 불신이나 이런 감정이 있다면 조금 더 이 사람을 신중하게 바라봐라. 진실되게 한번 다가가봐라. 또 어떤 하나의 카드의 조언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하늘색 사인펜을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좋은 카드를 뽑아드리면서 카드 리딩 마무리할게요. 좋은 카드, 하늘색 카드.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헤어졌고 우리가 헤어진 걸 알지만 상대가 나한테 하는 연락이 시덥잖지 않은 것도 알지만 내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뭔가 그 사람한테 자꾸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모르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다면 이제는 이 사람한테 조금 홀가분하게 이 관계를 과거의 사람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해도 이거는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 해도 이 사람한테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이나 어떤 상대의 실수, 상대가 나한테 했던 거 이런 거를 끝없이 생각하면 결국은 내가 그 구덩이에 빠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자유롭게 이 사람을 놓아주세요. 근데 자유롭게 놓아주려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용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는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리딩 봐주셔서 감사해요. 연나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과
2023년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란색 사인펜을 보아주신 여러분들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 여러분들의 관계, 그리고 2023년에 여러분들의 관계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까지 뽑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슨 관계였나요? 아이고, 여기도 소드가.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꽤 오래된 연인이 아니셨나? 아니면 우리는 뭐 결혼했던 사이예요. 아니면 또 제가 봤을 때 꽤 오래된 연인이라고 보여지고 그 이슈에는 어떤 한 가지의 목표점에 도달하려다가 빠그러진 뭐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다면 아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뭐 가치관이나 개념이 좀 맞지 않았다. 이제 거의 결혼을 완성하려고 왔는데 그 직전에서 뭔가 빠그레졌다. 거기에서는 가치관이라는 그 속에는 어떤 금전적인 가치관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라고 펜타클 카드가 나와서 한번 그렇게 리딩을 해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또 적잖게 어떤 스트레스나 불면증 등에 시달리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 지금 관계가 어떤 하나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던 관계가 일순간이라면 그렇다. 가치관이 안 맞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을 테니까. 일순간이라기는 그렇고, 거의 직전에 다 왔는데 일그러졌으면 서로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 와중에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이 어떨지 지켜본다. 저스티스고, 투소드. 이 사람도 이 관계가 일그러지는, 지금 9컵이 둘 다 똑같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관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리딩을 드리면, 물론 질문이 저희가 구체적이지 않고 제너럴이잖아요. 제너럴 리딩이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파혼을 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결혼을 하기로 말이 오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 가치관이 안 맞아서 서로가 서로를 가치가 안 맞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잠시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이별 카드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만났던 게 잠시 일시정지, 멈췄다, 아니면 잠시 휴식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굉장히 이 과정에서 좀 잠을 못 자신다든지, 고민이 많이 된다든지, 아니면 좀 두통이 심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좀 많이 스트레스 받는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상대의 지금 깊은 속마음은, 나도 지금 내 감정을 모르겠어. 나도 이걸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네가 말했던 이 제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 나 지금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하고 또 판단을 한대요. 이 사람은 의외로 자기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게 대부분 금전적인 이슈가 좀 큰 것 같아. 자, 감정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가치의 기준에서 나는 감정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해 라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야, 무슨 소리야, 금전이 최고지, 돈 있어봐, 그깟 사랑 돈 주고도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돈, 명예, 이런 보여지는 물질적인 가치가 더 중요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아무래도 감정이 좀 더 중요한 사람이지 않나, 정서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사람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에서 저스티스가 냉정적인 이성, 감정 이런 게 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정보다는 보여지는 물질적인 이게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어떻게 결정할 건지 그거를 볼게요. 지금 투소드가 나왔기, 투소드 뒤에 결정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도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근데 시간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투소드.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 안 된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진심 어린. 이 사람 안 돼. 이 사람은 원래 무슨 심보라 해야 되지 이거를? 이 사람은 원래
이 상대가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는데 상대는 나는 좀 편안하게 가고 싶은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그냥 나는 에스카레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편하게 가고 싶은 사람이야. 나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 외제차도 사고 싶고 막 술도 비싼 거 먹고 싶고 나 누가 말하면은 되게 좀 있어 보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나는 편하게 가고 싶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내릴 결정은 이 관계 흐름을 보는 게 낫겠지. 미리 뽑아놓은 거니까.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하고 이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물론 물질적인 게 중요하죠. 그거는 사람만 틀린 거니까. 그건 정답이 아니야. 뭐 정서적인 게 더 중요한 게 정답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다만 내가 안 되겠다고 한 거는 여러분하고의 너무 틀린 거야. 틀려. 가치관이 틀려. 그러면 그럼 이런 거야. 토끼랑 늑대랑 사는 꼴인 거야. 늑대는 뭘 먹어야 돼? 고기를 먹어야 돼. 토끼는 뭘 먹어야 돼? 풀을 뜯어야 돼. 근데 나는 풀을 뜯을 때 행복한데 얘는 자꾸 고기를 먹지. 그럼 여러분이 결국에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대가 나쁘다? 여러분이 맞다? 여러분이 틀리다? 이 사람이 맞다가 아니라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건 결국에는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저는 아니지 않나. 그래도 모르니까 2023년에 두 사람의 관계 흐름이 좋아질 수도 있잖아. 우리 이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데빌 카드, 스타 카드. 아이고야, 좋다. 자, 우선 2023년에 관계가 끊긴다. 여러분하고 관계가 단절된다. 이 카드는 지금 안 보여요. 이 사람 또 결정을 고민을 하려고 많이 하지만 그래, 지금 우리가 결혼을 안 하고 물론 우선 우리가 이 관계를 뭐 이어가는 건 괜찮지 않나? 지금 나도 뭐 당장 뭐 결혼할 능력도 안 되고 결혼할 뭐 그게 아니면 일단 우리 그래도 지금 서로 놓을 수 없으니 일단은 계속 만나보면서 내가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 그래, 맞아요. 뭐 결정해도 뭐 만나보면서 결정해도 되지. 근데 여러분이 너무 이 사람을 믿게 되면 그만큼 상처가 클까봐 난 그게 걱정이네. 어쩌면 상대는 여러분을 만나면서 다른 이성을 만날 수도 있겠다. 2023년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자기가 앞으로 잘 될 거고 훌륭할 거고 나는 빛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너 이거 나 채워줄 수 있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라서 2024년에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의 관계 흐르면서 끝난다는 카드는 안 보여. 뭔가 결론이 딱 나는 게 없어. 그냥 이 데빌 카드 나와서 계속 어떤 연결이 있고 뭐 우리가 스킨십도 하고 만남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뭐 이런 모습 보여요. 연락이 주고받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다른 이성이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이성을 조금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다. 근데 카드는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니까 믿지 말고 참고만 하세요. 그럼 이 상대방하고 여러분 2023년에는 어떻게 할지. 러버스 괜찮네요. 페이지 오브 컵. 근데 투수가 떴어. 이놈 이거 어장남인가? 짜증나네. 아니 러버스까지 나오고 좋았잖아 흐름이. 근데 왜 투소도 떴더냐고. 이게 카드가 희한하다니까. 계속 같은 카드가 반복된다는 것은 이거를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투소도의 의미 보여주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퀸 오브 투소도의 의미. 답답하네. 교환 카드. 자,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 맞아요. 맞고 지금 사랑의 감정이 있는 것도 맞는데 봐봐, 이 사람이 투소도 2번에 떴고 데빌카드도 떴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이성이 눈 돌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하고의 인연이 강력하기 때문에 딴 이성한테 확 갈아타거나 가거나 그 사람하고 잘 되거나 이런 모습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선 2023년에는 뭐 환승이나 이런 건 안 보이는데 이것도 전반기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후반기는 여러분이 밖에서 외부에서 타로 카드를 보든 뭐 딴 데서 타로 카드를 물어보든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람은 조금 미성숙한 사람이긴 해요.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나쁘다 잘못됐다는 아니지만 좀 자기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미성숙하게 생각하는
게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꾸 다른 이성으로 눈을 돌 가능성이 2023년에 있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두고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은 누군가와 조금 교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조금 조심은 해야 된다. 조심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조건 이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 그거는 예측이잖아. 그죠? 예측이고 예언이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다른 이성한테 확 간다. 그 사람하고 날 버리고 그 사람한테 간다. 환승을 한다. 이런 건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조금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바라봐라. 이렇게 들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네, 상대방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는 점, 그 가치관을 서로 맞춰가는 게 갭 차이가 커서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여러분 노란색 사인펜을 뽑아주신 여러분의 좋은 카드 뽑으면서 리딩 마무리할게요. 좋은 카드. 그래요. 여러분이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심란했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확신이 없을 수가 있었겠네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인가요? 이 사람, 내가 지금 결혼할 시기가 되었고, 또 지금 이 시기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보니까 어쩌저쩌 저쩌저쩌 결혼까지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도 너무 복잡해요. 이 사람은 저한테 믿음을 안 줘요.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상대가 크게 뭐, 나빴다, 잘못을 했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는 가치관의 부딪힘이었던 것 같거든요. 가치관이 많이 다른 사람하고 만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일이니까, 선택은 결국에는 이 중에서 맞는 열쇠를 찾는 거는 여러분인 거예요. 노란색 사인펜을 뽑아주신 여러분들이니까, 가치관이 달라도 살면서 맞출 수는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불가능을 전제에 두고 누군가를 만날 수는 없고 다 다르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절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이 열쇠를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잘 고르셔서 함께 갈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우선은 감정보다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먼저 하려고 내면 깊숙이 갖고 있는 무의식 속에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배제하고 내가 중요한 거를 우선시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옳은 선택을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 사람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꼭 나쁘리라는 법도 없고, 이 사람을 떠난다고 해서 그게 꼭 불행이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이 흐름 속에서 카드대로 좋은 맛 들으셔서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뽑으셔서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딩 봐주셔서 감사해요. 신이타로의 안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자, 핑크색 사인펜을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과 2023년도의 관계의 흐름까지 뽑아봤습니다.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 아주 시커먼 카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였던지, 그리고 2023년의 관계 흐름까지 보아봤습니다. 2023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그래요. 엄마야, 또 소드가 떴다. 여러분들은 2022년도에 좋았어요. 뭐 나름 설레는 감정도 있었고, 물론 나는 저 사람을 잘 몰랐어요. 썸 탔어요. 잘 지냈어요. 이 관계는 뭔가 적극적인 흐름이 있다가 조금 끊겼거나 상처받았거나,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 사귀었죠? 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썸을 탔거나 아니면 사귀어도 짧게 갔거나 길게 안 갔다. 사귄 개월수가 5개월 미만이다. 짧은 연애를 했다. 근데 내가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아픔이 조금, 사귄 건 뭐 4개월이었는데 아픔은 1년 간다. 약간 이런 모습이 보이세요. 근데 관계 흐름이 굉장히 두 분이 좋았었고, 우리는 정말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됐네요. 그게 나는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너무 힘드네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생각나네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대의 깊은 속마음, 잘해보, 저지먼트? 페이지 오브 원즈. 야, 상대도
여러분이 생각나. 다시 한번 잘해볼까? 지금 내가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을까? 아직도 날 기억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상대 역시 우선 처음에 여러분하고 헤어졌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속마음은 여러분이 생각나고 다시 연락하고 싶고 뭔가 다시 이 관계를 부활시키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이 페이지 오브 원즈라서 아직은 조금 미숙하다.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 연락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대. 나도 네가 생각나고 네가 그리워. 요즘 부쩍 네가 좀 생각나고 그립네.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연락하면 좀 우습지 않나? 내가 연락하면 되게 이상하게 오해받지 않을까? 약간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럼 상대가 에너지가 지금 마음은 저지먼트, 나 이 관계에 다시 부활하고 싶어, 다시 잘해보고 싶어, 우리가 연인으로 다시 안 되더라도 뭔가 다시 연락하고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 흐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행동할지 봅시다. 어떻게 행동할지. 자, 상대야, 그런 마음이 들면은 한번 연락해 볼 수도 있는 거야.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 사람이 이상한 게 어딨어. 타워 카드가 떴고, 급변, 열정, 페이지에서 퀸으로 바뀌지. 하늘색 사인펜 뽑아주신 분들은 짧은 연애에서 오랫동안 영혼이 남은 사람이었다면, 이 앞전에 봤던 관계 흐름이 맞다면 이 사람 연락 오겠네요. 되게 나 지금 이 관계를 부활하고 싶었던 이 마음이 강력하게 들어왔어. 근데 행동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상대가. 내가 지금 연락하면 되게 웃기지 않나? 어떻게 연락해야 되지? 고민인데. 이거 나 아니야. 하지 말자. 아닌데, 하고 싶은데. 나 얘한테 다시 연락하고 궁금한데. 아니, 진짜 나 순수한 마음인데 약간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었다면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오고 연락이 온다는데, 그럼 언제 오는지 봐야지. 연락이 올 거예요. 온다고 나왔어요. 자, 그럼 근데 연락이 온다고 여러분하고 잘 된다 이건 아니야. 그냥 지금 연락만 보는 거예요. 연락만 보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이렇게 상처 줬는 사람이 물론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또 상처 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그럼 연락이 언제 올지. 1월 첫째 주, 둘째 주, 자, 셋째 주, 넷째 주까지 보겠습니다. 첫째 주 아니야. 둘째 주 아니야. 하려면 빨리 하지. 왜 이렇게 뜸을 들여. 셋째 주 아니야. 넷째 주 넷째 주 연락 올 가능성이 그래도 있네요. 근데 이 사람 되게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연락은 1월 달에 넷째 주 2월 달일 가능성. 1월 마지막 주나 2월 달 넘어갈 때 이때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 또 기다려야 되잖아. 나 하늘색 사인펜 뽑아주신 분들은 어쩌면 이럴 것 같아. 내 리딩 보고. 안나쌤, 핑크색 사인펜. 죄송해요. 안나쌤, 저는 기다리는 거 이골이 났어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달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1년 기다렸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거는 제가 1월 넷째 주에, 이 사람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네. 1월 넷째 주에서 2월 넘어가는 사이. 2월 첫째 주 안에는 연락 올 거예요. 분명히. 근데 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힘들고, 1월 셋째 주에 연락이 온다면 어쩌면 카톡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연락이 연결 안 될 가능성이 많고, 1월 넷째 주나 2월 첫째 주에 이 사람 연락 올 것 같네요. 네, 타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연락이 온다. 여러분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자, 그렇다면 2023년에 여러분의 핑크색 사인펜을 보아주신 여러분의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오브 솥. 자, 연락이, 아까 제가 이거 안 봤는데 말씀드렸죠. 연락이 온다고 다 무조건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연락이 오기는 오지만 금방 이 사람하고의 연인으로 관계가 발전한다, 다시 어떻게 잘 지낸다, 이거보다는 조금 서로 지켜보면서 연락을 뜨문뜨문 하면서, 그래, 끊겼던 연락이 조금 물꼬를 튼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2023년도의 흐름이
연락이 닿았어요가 끝이 나면 좀 너무 아쉽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게요. 그냥 연락만 오고 뜩띡 오고 치우면 너무 아쉽잖아. 근데 상대도 분명히 뭔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자존심이 센 사람인가? 힘든 연락을 이어가는. 오, 에이스 오브 컵 떴네. 그래요. 상대방이 혹시 예전에 썸 타거나 잠깐 짧은 기간 연애할 때도 연락이 잘 안 되셨던 분이신가요? 원래 이 사람이 조금 굼떠 혼자 생각이 많아. 그냥 연락하고 싶으면 시원하게 남자답게 연락하면 되는데 여자도 그렇다. 하고 싶으면 뭐 오빠 뭐 해? 뭐 아니면 뭐 자기야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면 되는데 오늘 춥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생각이 많은 거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되게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지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더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좀 생각이 많고 원래 연락이 좀 잘 안 되는 사람이기도 했어. 근데 감정은 커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연락이 뜨문뜨문 와도 이 사람은 감정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니까 만약에 핑크색 사인펜을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만남에서 연락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소통이잖아요. 정서적인 공감이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던져 놓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다. 나는 만났을 때 서로 행복하고 알콩달콩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연락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만나는 게 나는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러시는 분들 같으면 그냥 이 사람이 연락이 오면 좀 되게 바쁜데도 시간 내서 연락을 해줬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생각하고 있네. 고맙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사람의 인연의 길이는 상대가 조금 우울감이 있어. 우울감이 있고 남을 신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여러분하고 만났을 때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약간 다소 우울감이 좀 디나이얼을 해요. 사람이 다운되어 있어. 우울감이 좀 있고 남을 좀 못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2023년도에는 조금 변화가 돼요. 심경에.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우울감이 조금 완화된다든지 아니면 남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마음에 조금 변화가 온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언제 변화가 오는데? 3월 지나야 된다고 하네요. 3월이 지나면 이 사람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온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또 이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 원래 다소 좀 우울하고 뭐 다운되어 있고 좀 약간 그런 사람이었다면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많고 남이 날 보는 게 너무 나는 중요해. 너무 신경 쓰여. 남이 나를 보는 시선들이 너무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 이런 게 3월달 지나면 조금 더 달라지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좀 이 사람 또 내려놓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게 썬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이 사람이 2월달에 연락이 온다 해도 다소 답답해. 뭐 내가 이 사람이 연락이 와서 너무 반가워해서 연락을 했는데 뭐 다음날 연락 올 수도 있어. 그런 부분은 내가 조금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3월달까지는. 근데 이게 음력 3월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타로 카드는 대부분 양력으로 보지만 3월을 걸쳐서 달라진다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건 4월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타로 카드는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다소 원래 연애하거나 썸 탈 때도 연락이 늦거나 뜨문뜨문하거나 혼자 생각이 많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이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핑크색 사이클 보아주신 분들도 어머나 네 제가 마지막인데 힘이 넘치네요. 좋은 카드 뽑으면서 리딩 마무리할게요. 짜잔. 그래 이 사람 좀 힘든 사람이었어. 아니 진짜 좋은 카드 되게 신기하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게 나온 것 같아.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연애하면서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표현이나 연락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힘들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상대는 그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였어. 우리 그거 인정해줘야 돼. 이게
사람이라는 게 에너지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태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달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땅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막 이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람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 되게 가볍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좀 에너지 자체가 시니컬해. 시니컬해. 혼자 막, 약간 이 사람 에너지는 뭐랄까? 카드를 보면은, 약간 우주? 고요한 우주 같달까? 그러니까 우주에는 사실 에너지가 없어요. 힘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여러분은 에너지가 되게 있는 사람이었어. 밝고 넘치고 적극적이고 열정 있고 솔직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은 자꾸 이 사람한테 야, 왜 내 쪽으로 안 따라와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상대는 안 힘들었겠죠. 상대도 힘들었어.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 나는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사람인데 자꾸 땡기고 이러면 이 사람은 또 힘든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눈치를 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힘듦은 상대만이 나한테 준 게 아니야. 상대도 힘들었고 나도 힘들었는데 그건 어쩌면 내가 내 스스로 만든 힘듦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이 사람이 카드 리딩대로 1월 마지막 주에서 2월 넘어가는 걸치는 주에 연락이 온다면 나의 에너지만큼 이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마다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연락을 오는 거라도 할지라도 이 사람은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고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인정해 주면 여러분하고 이 사람의 관계 흐름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적극적이고 막 에너지 있고 사람 난 잘 믿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면 오케이 콜 막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상대는 그게 아닌 거야. 되게 사람도 못 믿고 에너지도 그만큼 안 되고 나는 다크하고 혼자 있는 게 좋아 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을 못 해줬던 거지. 왜냐하면 나의 시각으로 나의 안경으로 보니까 야 사랑이란 건 이거 아니야? 좋아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답 없어요. 정답 없고 우리가 상대를 완전히 인정해 줄 때 정말 온전한 관계가 되듯이 여러분도 상대도 나를 완전하게 인정해 주면 맞추려고 따라오겠죠. 그게 내가 생각하는 맥시멈이 10이라면 상대는 아무리 밟으면 저도 2밖에 안 될지언정 하고 있다는 그 노력만 봐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조언을 삼으신다면 이분이 다시 연락 왔을 때 조금 여유 있게 맞아. 너 에너지가 이런 사람이었지. 너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지. 너 인정해줄게. 그러면서도 네가 나한테 이렇게 연락을 준다는 건 되게 용기를 냈구나. 되게 시간을 내줬구나. 지금 그만큼 나를 생각해줬구나. 하고 인정하면서 이 관계를 이어간다면 결과값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 타로 카드는 그냥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좋은 삼으셔서 행복한 관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리딩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흥이 타로의 안나입니다. 죄송해요.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2022년도에는 일이 너무 바빠서 약속을 올려야지 드렸는데 계속 못 드렸고 그게 일단 우선은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댓글 달아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계속 봐주셨던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일이 바빠서 결과는 되게 좋았고 인정도 받고 뭐 이런 일은 있었지만 타로는 쉬지 않았어요. 계속 이제 개인 상담은 틈틈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뵈는 건 너무 늦어서 죄송하고 오늘은 이제 이 카드가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검은색을 좋아하는데 너무 예뻐서 2023년 신년도 되었고 해서 쿠키 영상으로 제가 여러분의 2023년 금전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전운 2023년 나의 금전운은 2장씩 뽑을게요. 첫 번째 카드, 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하셔야 돼요. 두 번째 카드, 금전운 또 중요하죠. 네. 세 번째 카드, 그리고 네 번째 카드. 자, 조금 당길게요. 자, 이 네 개의 카드 더미 중에서 저기에 나의 금전운이 들어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3초 시간 여유 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3번 첫 번째 카드부터 시작할게요. 금전운 좋아요. 첫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전반기에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금전운이 크게 투자를 하거나 어떤 이득이 소득이 별로 없어. 그냥 그 자리야. 근데 이게 하반기에 터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집을 살 거예요. 뭐 지금 집을 사기 적정한 시기는 아니지만 집을 살 거예요. 뭐 투자를 할 거예요. 뭐 아니면 너가 뭐 달러를 사놨어요. 엔화를 사놨어요. 뭐 이런 투자적인 이슈가 있으셨다면 하반기에 터진다. 혹시 나는 투자할 생각이 없어 성향이 아니세요? 하는 분들은 아마 적금이 2023년에 만료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 이런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금 1년짜리를 넣으세요. 지금부터 1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 끝나는 거. 그러면 그때 내가 목돈이 조금 생길 때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금전에 운은 손해보는 거 없어요. 2023년에는 크게 손해보는 거 없고 뭔가 이득이 나거나 큰 수익이 들어오거나 내가 조금 이거 괜찮은데 하는 느낌은 하반기에 생길 수 있다 입니다. 그럼 두 번째 카드 뽑아볼게요. 아이고,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2023년도에 뭔가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타로 카드 뭡니까? 예언이 아니고 예측이잖아요. 조심하시면 돼요. 지금 뭔가 계속 내가 손해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참고만 하세요. 카드가 정답은 아니에요. 조언이니까.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낫고, 지금 두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2023년도에는 뭔가 지금 현상 유지만 잘해도 성공한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대출이 있어요? 그럼 그것만 잘 갖고 있어. 근데 모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두 번째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그것만 또 잘하는 거예요. 좋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운에 대해서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지금 이 상태의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점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투자하거나 뭐 하거나 뭘 사거나 가소비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뭐 빚이 있으면 빚을 갖고는 있지만 돈을 못 모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빚이 있는데 그것도 못 갚지만 더 내지는 않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 두 번째 카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카드. 나 세 번째 카드 뽑았는데. 짜잔. 엄청 좋은 건 아니야.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세 번째 카드도 자, 지금까지 금전운에 뭔가 뿌렸던 게 있으면 수확이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들어오는 금전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이 돈으로 뭔가 새로운 나의 발전,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 도약을 하려고 후반기에 준비를 하겠네요.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한 결과가 있는 해예요. 금전적으로. 금전으로 뽑았으니까 금전적으로 결과가 있는 데인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내 개발을 한다든지 더 투자를 한다든지 뭔가 결과를 다음을 위해서 모으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그걸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금전은 오늘 보시면 나쁘지 않고 점수는 한 70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어떤 성과에 대한 수확이 들어오는 해이다. 금전적으로. 네, 그러니까 바쁘셨다면 아마 계속 바쁘실 거예요. 바쁘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겠죠. 네, 그럼 세 번째 카드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네 번째 카드 짜잔. 네 번째 카드 괜찮네요. 자,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금전적으로 첫 번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와 첫 번째가 비슷비슷한데 네 번째 카드는 뭔가 큰 금전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안 돼요. 내가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과거에 돈을 못 받는 게 있어요 하면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런 카드가 나오면 내가 대출이 이제 끝났다. 뭔가 할부가 끝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조심해야 됐어요? 다시 대출을 낸다든지 다시 할부를 한다든지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흐름이 내 돈만 잘 지키면 내가 못 받는 것까지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현타를 잘 유지하면서 들어올 돈을 받을 준비를 해라 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카드
상반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넣어놨던 거나 혹시 뭐 적금이 있었던 거나 이런 게 후반기에 와르르 터진다.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해라. 더 이상 지출이나 대출이나 이런 거는 좀 피해라.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는 내가 바쁜 만큼 그만큼 금전적인 보상이 따라온다. 그리고 네 번째 카드. 지금 현상 유지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지하고 나는 누구한테 투자하거나 빌려주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못 받은 게 돌아옵니다. 돈이. 라고 나와집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2023년 금전운까지 봤고요. 이제 제가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더 자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